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당원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지는데요.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이 조치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12일 기준 58명입니다. 남원시가 미래 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센터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사유지 매입 등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범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도내 선관위 등과 함께 금품 수수와 같은 3대 선거 범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전체 인구 177만 9,900여 명 가운데 50.1%인 89만 1,8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도내에서는 5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익산 12명, 군산 8명, 부안 7명, 김제 5명 등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남원시가 미래 성장 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드론 활용센터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다만 센터 구축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경찰서 광장입니다. 지리산 드론 안전구조 대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최근 지리산 드론 안전구조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와 치매 노인 구조 작업 등의 드론 활용을 도입하고 나선 겁니다. 저희 남원은 산악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실종이 됐다든가 아니면 낭떠러지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원시와 국토정보공사는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남원시 주생면 일대 축구장 8개 크기의 부지에 LX 드론 활용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 주민들은 드론 활용센터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무궁무진한 그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X 부지가 교육센터가 남원에 유치가 되면 아마 이 남원시 경제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미래 선도적인 드론 활용 구축 센터가 남원에 빨리 구축이 된다면 남원 경제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드론으로 인해서 남원의 사업들이 다른 농업이나 기타 문화, 관광 사업이 발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 예정 부지의 30%가량이 사유지인 가운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토지 매입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행정 절차가 2월 중에 마무리되면 바로 사유지 매입하는 것과 상하수도 뭐 이런 진입로 이런 개설을 바로 지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활용 사업. 관광과 농축산업 위주였던 남원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환경피해 우려점을 보완해 주식회사 동우 팜투테이블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12일 고창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축산 가공업체인 동우 팜투테이블의 고창 일반 산단 입주 전 수질 오염과 악취 저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군수는 이어 30년간 고창 지역 현안이었던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노을대교 조기 착공과 서해안철도 대선 공약 방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창 갯벌 등 서해안권 세계 지질공원 인증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수질 또 이런 것들 냄새 부분을 더 강화해달라는 그런 반려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충분하게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기업과 함께 환경 전문 기관들과 함께 그 부분을 보완하고 환경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받아서 진행할 과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함께 금품 수수와 여론조작, 외부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 경찰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경찰서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김제경찰서는 모두 12명으로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의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음식점과 쇼핑센터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공의 재정 투자만으로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의 경우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환기 시설 등을 갖춘 코로나19 상시 선별 진료소가 정읍시 보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보건소 후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가 폭염과 강풍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며 4억 원을 투자해 상시 선별 진료소를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는 역학조사실과 검체실, 엑스레이실로 구성됐으며 자동 환기와 냉난방기 시설을 갖췄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진 및 검사자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가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1일 0시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입니다. 김제시는 이달 17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무기명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3구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결정하고 국민의당 전직 의원의 복당이 진행되면서 전북 정치 구도는 지형뿐만 아니라 성격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당장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전북 정치권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열린민주당 당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를 졸업했으며 3구 대선에서 여당 진영의 확실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군산 제1구를 나온 확실한 전북 사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전북 정치권의 볼륨을 크게 확대하고 위상을 높여주는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전했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층의 결집 효과와 개혁 진보의 색깔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치권이 특별한 이념적 차이가 없이 민주당의 큰 울타리에서 정치 행보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중도, 보수로 나누어지는 정치 성향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농생명 산업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북도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과 제값받는 농업 등 4대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투자액은 전년보다 314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